전북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 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지성이 터져낼 방송 이념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23일 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지난 19일 우리 대학 알림의 거리 일대에서 창업지원단이 주관하는 JB 청년 CEO 프리마켓이 열렸습니다. 매 학기마다 진행되고 있는 본 행사는 학내 창업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학우들과 만 39세 미만 청년 CEO가 참여하여 손수 제작한 물품을 학우들에게 직접 판매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프리마켓을 통해 도내 청년 CEO들과 소통하고 시제품과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직접 분석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16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우리 대학 창업지원단,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의 대학들이 참여하는 청년 한마당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난 9월 20일 할로윈을 주제로 한 우리 학교의 가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우리 학교 알림의 거리에서 프리마켓이, 그리고 오후 5시 30분부터는 푸드트럭과 무대 행사가 소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또한 축제의 컨셉에 맞게 학교 곳곳이 할로윈 분위기로 꾸며져 있어 학우들의 관심과 흥겨운 분위기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총학생회는 또한 할로윈 분장 부스와 사진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축제에 즐길거리를 더했는데요. 특별한 컨셉과 즐길거리로 순조롭게 마무리된 이번 가을 축제. 이번 축제와 같이 더 나은 대학 문화를 위해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채영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4분입니다. UBS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방송국 UBS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9월 9일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의 자연과학대학 모교수가 수업 시간에 발언한 것에 대한 논란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게시물은 교수가 한 성희롱적이고 비판적인 발언에 대해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자신의 와이프가 본인의 195번째 여자다. 일본 불매운동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룸살롱에서 우리 학교 여학생들을 보았다 등 학생으로서 듣기 거북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발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부모님을 무시한다거나 아무렇지 않게 수업에 늦게 오는 등 교수로서 해서는 안 될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가 공론화되어 사건이 커지자 이 수업을 폐강하고 교수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수업했다, 죄송하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하였는데요. 사실 이 교수의 문제 발언 및 행동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학교 정식 교수에게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만큼 학생들은 물론 사회에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갑질 논란, 교수 자식 비위 행동, 교수 채용 비리 등 부정적인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는 요즘, 학교의 엄한 징계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본 글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1991년 4월 3일에 마지막으로 일어난 일로 공소시효는 15년, 2006년 4월 2일에 만료되었습니다. 그 후 살인범죄는 공소시효 만료법을 적용하지 말자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었지만 본 사건이 이 개정법 적용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프이기도 하죠. 과거에 비해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예전에는 잡기 힘들었던 용의자를 잡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듯이 범인 검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본 사건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국가는 유력 용의자 대처에 관한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 여성 10명의 가족의 심정을 헤아려서라도 범인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주 5회 평일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설레지만 아프고 씁쓸한 우리의 이야기, 연애의 모든 것이, 화요일 점심에는 문학작품을 소개하여 학우들에게 마음의 휴식을 선사하는 문학 배면 시체가, 수요일 점심에는 귀로 듣는 드라마, 영화 리뷰 방송 하루 한 잔 여유가, 목요일 점심에는 대학생의 시선에 맞추어 뉴스를 소개하고 더욱더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뉴스 코멘터리가, 금요일 점심에는 학우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대 캘린더가 방송됩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UBS 점심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점심시간이니까 수업을 끝마치고 집에 가는 학우분들 있으실 것 같고 점심을 먹으러 구정문으로 향하는 학우분들 그리고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걷거나 혹은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방송을 듣고 계신 학우분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을 책임질 연애의 모든 것 사랑에 관해 고민이 있나요? 짝사랑 때문에 힘드시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이루시나요? 달달하고 설레지만 때로는 아프고 씁쓸한 우리들의 이야기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매주 월요일에 방송되는 연애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자신이 연애하면서 겪었던 경험이나 인터넷에서 본 재밌는 글들을 보신 분이나 이것을 다른 학우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분들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연애의 모든 것 시작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김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경민입니다. 네, 요즘 진짜 선선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를 거닐 때 더워서 막 땀도 났었는데 지금은 너무 햇볕이 따뜻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은 가벼운 옷차림도 보기 힘들어졌어요. 그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기분도 좋습니다. 학우분들은 어떠신가요? 점점 일교차가 커지기 때문에 가벼운 겉옷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연애의 모든 것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 할 예정인가요?
네, 오늘은 짤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도 재미있는 것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연인들이 싸울 때 문자하는 유형 5가지입니다. 아, 이건 연인 커플분들은 많이 공감될 것 같아요. 이 방송 들으시는 학우분도 공감할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볼빨간 사춘기의 워커홀릭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번 주제는 연인들이 싸울 때 문자하는 유형 5가지였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재밌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유형부터 읽어볼까요? 이 짤은 카카오톡 짤이기 때문에 역할을 나눠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이성 간의 교자라고 치고 남자, 여자 역할로 나눠서 해볼게요. 채영 씨는 어떤 역할 읽어보고 싶으세요? 제가 여자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남자 역할이네요. 읽어볼까요? 네, 그럼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아, 제가 먼저 아, 네, 네, 먼저 읽으면 될 것 읽어주세요. 같습니다. 네. 자기야, 제발 전화 좀 받아봐. 아, 목소리 듣기 싫어. 내가 진짜 미안해. 죽일 놈이야. 아, 미안해, 정말. 뭐가 미안한데? 아니, 그냥 다 내가 잘못했어. 뭐가 미안한지도 제대로 모르는 게 미안한 거야? 어제 재환이랑 밤늦게까지 놀아서 미안해. 뭐? 어제 잤다며. 내가 다 미안해. 제발 화 풀어라. 연락하지 마. 꼴도 보기 싫어. 네, 첫 번째 유형은 뭐가 미안한데? 입니다. 아, 근데 채영 씨 너무 착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좀 더 세게 말씀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아직 연기가 입에 익지 않아서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 들으시는 분들 몇몇 분은 좀 찔릴 것 같은데요. 솔직히 이건 싸울 때 단골 멘트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읽으면서 되게 찔렸어요. 왜요? 경민 씨 또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네, 있죠. 솔직히 연애하면서 이런 경험 다들 있지 않나요? 채영 씨는요? 사실 저도 있어요. 싸울 때 그냥 저 짤처럼 무조건 미안하다고만 하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런 말 하는 게 뭐 자주 반복되다 보면 상대방이 힘들겠지만 저런 말을 하는 이유가 내가 화난 이유를 알고 사과하는 거야? 막 이거잖아요. 그쵸. 솔직히 상대방이 내가 왜 화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미안하다고 하면 그냥 이 상황이 불편하고 싫어서 무마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저도 이런 경험이 되게 많은데 사실 저는 아까 제가 했던 역할처럼 되게 사과하는 쪽이어서 저 짤을 보니까 매우 찔리네요. 근데 이렇게 사과하다 보면 저 짤과 같이 상대방이 화난 이유가 아니라 자신이 찔려서 말하는 게 많잖아요. 저 상황은 지금 그걸 말하려다가 여자친구가 모르는 사실을 말해서 일을 키운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괜히 말하다가 더 일 키우고 저는 이런 경험은 없지만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경우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또 상대방에게 어느 부분에서 서운했고 화났는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쯤 하고 두 번째 짤 읽어볼까요? 역할은 아까 하던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번 시간 내내 혼날 것 같지만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영 씨가 먼저 읽어주세요. 네, 만나서 이야기해. 이렇게 카톡으로만 말해봤자 해결될 거 하나도 없다는 거 너도 알잖아. 나도 이제 진짜 지쳐. 애 같은 니 투정 받아주는 거 지긋지긋하다고. 지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못 알아듣겠어? 한국어 몰라? 진짜 답답하다. 너 진짜 질리고 사람 지치게 해. 왜 말을 그렇게까지 해? 네, 두 번째 짤은 나도 이제 지친다입니다. 이건 뭔가 씁쓸하기도 하네요. 경민 씨는 어떠신가요? 아, 근데 저는 약간 제가 말하긴 했지만 되게 많이 상처받았어요. 말하면서요? 네, 아니 그 이제 이렇게 제 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네. 제가 그 여자분은 아니지만 싸우다가 지쳤다고 하면 좀 상처받더라고요. 물론 상대방은 진짜 지치고 힘들어서 말을 한 걸 수도 있지만 근데 그 내용은 남자분이 너무 말을 심하게 한 거 아닙니까? 조금 심하게 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지치고 힘들다고 할 때 조금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막 애 같은 니 투정 다 받아주는 거 힘들다. 이러면 상대방이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요.
읽는 제가 다 씁쓸합니다. 어쨌든 나도 이제 지친다. 이 말도 싸울 때 많이 나오는 단골 멘트인 것 같아요. 뭔가 이건 다른 말과 달리 헤어짐을 각오하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말 같아요. 연인 관계에서 싸울 때 저는 말을 좀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화가 난 상태에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는 편인데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건 뭐 거의 헤어지자는 거죠. 네, 맞아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헤어지고 싶지 않다면 저 말을 하지 않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또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조금 더 유하게 돌려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예쁜 언어 습관을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네,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 짤 보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올까요? 태연의 Something New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짤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 오지 말라고 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얼굴 안 보고 있을 건데. 너만 나한테 섭섭한 거 있는 거 아니잖아. 나도 너한테 서운한 거 많아. 그래도 일 키우기 싫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됐어. 그게 다야? 뭐가? 그게 지금 네가 할 말 다 한 거냐고. 그럼 뭔 말이 더 필요해? 됐어. 네, 세 번째 짤은 됐어입니다. 대체 뭐가 됐다는 걸까요? 그러게요. 저는 진짜 이거 볼 때 너무 답답해요. 그 해결하려는 노력은커녕 그냥 피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경우는 제대로 대화해 볼 생각은 하지도 않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인 것 같아요. 맨 마지막 말이 매우 인상 깊네요. 그럼 무슨 말이 더 필요해? 됐어. 이 말은 정말 답답하네요. 마치 이제 진짜 건들지 마라 하고 벽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는 계속 이렇게 상황을 피하다가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서운한 게 계속 쌓일 것 같아요. 맞아요. 경민 씨가 말씀하신 걸 보태보자면 이런 경우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체념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러면 언젠간 터져서 문제가 될 텐데 이렇게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오래 못 갈 것 같기도 해요. 정말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네 번째 상황 읽어볼까요? 이 상황은 약간 남자친구가 밤에 술을 먹고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안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누구랑 마셨냐니까? 왜 말을 안 해? 아니 그니까 왜 자꾸 물어 그걸 그냥 친구라니까? 그니까 친구 누구? 지난번에도 친구라더니 전에 썸 탔던 애였잖아. 기억 안 나? 아 다 끝난 얘기를 지금 여기서 왜 꺼내? 그니까 누군지 말해주면 되잖아. 알 바 없잖아. 그니까 친구. 뭐? 네가 알 바 없잖아. 이거 엄연히 내 사생활이야. 네가 알지도 못하면서 알아서 뭐하게? 네, 네 번째 짤은 알 바 없잖아입니다. 이 경우는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보지 못한 경우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남자친구가 조금 나쁜 행동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심지어 여기 보면은 지난번 친구였는데 썸 탔던 애였으면 이거는 애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 전 상황 때문에 아까 그 뭐 만났는데 알고 보니 썸 탔던 애였다. 뭐 이런 상황 때문에 남자친구를 믿지 못해서 생긴 상황 같은데 이 경우는 뭐 남자친구가 100번 잘못했다고 봐야죠. 심지어 이 상황에서 자신의 사생활이라고 터치하지 말라는 거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네, 일단 진정하시고 이 짤에 관한 이야기는 노래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이유의 삐삐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채영 씨는 이 글을 읽고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 네 알바 아니야 하면 그럼 우리 사이는 뭔데? 라고 반문하게 되잖아요. 사실 연인 관계에서 자신의 개인 시간, 사생활을 중요시해야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만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싶은 부분인 것도 연인 관계인 것 같은데 제가 만약 제 애인한테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서운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상황이 안 생기길 바라면서 마지막 짤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것도 아까 그 짤이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에요. 남자친구가 새벽에 놀 동안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안 해서 생긴 상황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생각이 있으면 미리 연락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정신 없었다니까. 새벽 내내 기다릴 내 생각 1분쯤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던 내 심정 네가 알기는 해? 그래서 뭐? 뭐? 그래서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 멀쩡히 잘 왔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자꾸 피곤하게 만들지 마.
네, 아. 이 마지막 짤의 핵심은 그래서 뭐입니다. 보자마자 화가 나네요. 네, 저도 공감해요. 물론 제가 연기했지만 되게 네 가지가 없었어요. 진짜. 네, 정말 이 상황에서 어쩌려고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정말 이 상황에서는 네가 화를 내든지 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막무가내식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럼 채영 씨는 만약에 애인분이 싸우는 도중 갑자기 막, 그래서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 어떨 것 같나요? 지금 이 상황도 새벽에 남자친구가 연락하지 않아서 생긴 상황이잖아요. 저 같으면 이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한다면 그냥 끝입니다. 끝. 어. 저는 이런 관계는 더는 이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 관계를 끝을 내고 싶어요. 그냥 저가 이 여자친구분이었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관계를 정리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그 5가지 유형을 한번 해봤잖아요. 네. 채영 씨는 이 5가지 중에서 한 개라도 뭐 경험이 해봤다 있으신가요? 저는 많이 경험해봤어요. 이 중에서는 뭐 아까 보니까 됐어. 이것도 경험해봤고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말한 쪽이에요, 아니면 받은 쪽이에요? 사실 이건 제가 말한 쪽이에요. 네. 네. 사실 이거는 제가 말한 쪽이고요. 그리고 뭐 막말도 들어봤어요. 저는 진짜요? 제가 이 연애 저 연애 다 해본 사람이라서 오. 안 겪어본 상황이 없습니다. 사실 이 상황 다 와. 겪어봤어요. 저는 제가 말하든 말을 듣든. 그런데 뭐 이 상황들 겪을 때마다 항상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이더라도 되게 상처를 또 받고 네. 또 이 상황이 항상 낯설더라고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이렇게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5가지 상황들은 너무 겪을 때마다 적응이 안 되는 힘든 상황인 것 맞죠. 같아요. 다들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겪으면은 네. 진짜 좀 되게 상처를 많이 받죠. 저는 여기서 네가 알 바 없잖아. 이거 진짜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안 겪었으면 네, 좋겠어요. 너무 화날 것 같아요. 그쵸. 우리 둘의 관계를 지금까지 쌓아왔던 관계를 네. 한 번에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발언이잖아요. 아무리 그 관계에 대한 선을 좀 약간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상대방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게 연인 관계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네가 알 바 없잖아? 이러면은 진짜 너무 배려가 없는 거죠. 모든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대화로 다시 한번 풀어볼 생각을 해야지 이게 회피하는 건 정말 좋은 방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래서 이렇게 막 싸우는 일이 생길 때 약간 뭐 상대방의 마음도 좀 생각을 해보고 이해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을 할 때 어찌됐건 나랑 이 사람은 연인 관계니까 좀 더 말을 유하게 약간 좀 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떤 상황이든 정말 내가 혼자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쯤 지금만큼은 내가 혼자 생각해 보고 싶다 할 때는 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라고 먼저 말을 하고 그리고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너무 아쉽네요.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지만 슬슬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연인들이 싸울 때 문자하는 유형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이게 솔직히 문자도 포함되지만 연인들끼리 다툴 때 종종 있을 법한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싸울 때 되도록 상대방에게 상처되지 않는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채영 씨는요? 저도 경민 씨 말에 너무 공감됩니다. 이게 말하는 사람은 나중에 후회하고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는 게 느껴지니까 저도 말할 때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학우분들은 어떠신가요? 공감되셨나요? 학우분들의 점심시간에 활기를 불어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9월 23일 연애의 모든 것 맞춰보도록 할까요? 네, 9월 넷째 주 연애의 모든 것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의 백경민, 연출의 이희성, 기술의 정상록, 진행의 저는 김채영. 백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기적의 소재라 불리던 플라스틱.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우리가 마시고 남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의 소재라는 명성답게 플라스틱은 약 100년 동안 우리 삶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 세계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때문에 죽어가는 동물들, 태평양 한가운데의 쓰레기섬, 제대로 분리수거한 플라스틱도 재활용되지 않은 채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우리들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지구를 위해, 내 가족들과 나 자신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줄여야겠죠? 전대인, 플라스틱 쓰지 마.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 일회용 컵과 빨대 대신 텀블러를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개인의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바람이 되도록 전북대인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23일 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